하나, 둘, 셋. 자, 뭉아. 온 국민 전 세계 모두가 듣기 좋은 라디오를 지향하는 여기는 바로 트위치 속 작은 라디오인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의 시간이 온 바로 BJ 데이몽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기운차게 시작하는 만큼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그리고 즐기다 가시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첫 주제로 바로 넘어가서 2월 14일인 발렌타인데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서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무슨 날인지 알죠? 발렌타인데이가 무엇인지. 여성이 남성에게 우정이든 사랑이든 의리든 예의든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던져두듯이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대이몽이 못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받았으니까 아예 못 받은 건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초콜릿 포에버! 난 초콜릿이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막상 초콜릿을 받을 때가 없어가지고 조금 눈물이 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째서 눈에 물이? 이거 그냥 땀이야. 땀이라고. 절대 눈물이 아니야. 땀이야, 땀.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콜릿을 꼭 발렌타인데이라고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꼭 줘야 한다는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줘야 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연히 올해 제가 못 받은 것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뭐 그러면서도 눈에서 계속 뭐가 떨어진다는 건 이게 사실 뭐가 떨어지는 게 눈물인 걸까요? 아니면 땀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렌타인데이, 뭐 밸런타인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초콜릿 주는 날인 건 알아도 왜 초콜릿을 주게 되는 날인지는 모르잖아요. 대충 얼핏 겉들은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도 주더라도 알고 주고 받더라도 알고 받아야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드리면서 좀 이제 이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절대 제가 초콜릿을 못 받아서 합당화하기 위해 이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한국과 서양으로 가볍게 나눠서 발렌타인데이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고 서양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의 상징을 선물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발렌타인데이는 국가에서 결혼을 금지한 병사의 혼례를 집전하다가 사용당한 고대 로마 사제를 기리는 날이라고도 한대요. 그리고 이 초콜릿이 정확히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또 어디서 나왔냐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상술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36년 한 제과 업체에서 초콜릿을 선물하라는 광고를 내고 1960년 또 다른 제과 업체에서 여성들에게 초콜릿으로 사랑을 고백하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으로 사랑 고백하는 풍습을 유도하여 유행시킨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온 거라고 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선물이 안 오지? 뭐 못 받는다고 눈물 조금 흘리면 눈물이래. 땀 좀 조금 흘리면 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이어져 온 김에 제게도 사랑은 아니더라도 의리 초콜릿 하나쯤 있으면 좋겠지만 뭐 어머니에게 받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발렌타인데이는 저런 의미와 기원이 있는데요.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줄 때 주의하여야 한다고 해요. 몇몇 곳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주의해야 될 곳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곳은 초콜릿을 선물하면 사귀자는 뜻이 있다고 하고요. 초콜릿 원산지인 남미 왕실에서는 또 체음제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초콜릿에 있는 성분이 체임제 역할을 했던 거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의 풍습이라는 이유로
이 발렌타인데이를 배척하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외국 분들에게 주시게 된다면, 아니 외국에 나가서 초콜릿을 주게 된다면 꼭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의리 초콜릿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꼭 주세요. 알겠죠? 하지만 진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었다면 의리 초콜릿과 사랑 없이 I love you is give you chocolate,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콩글리시 영어지만 의미는 전달되니까 문제 없겠죠? 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좀 여러 가지 긴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그 긴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은 걸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은 발렌타인데이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초콜릿을 받았나 하는 마음에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고요. 뭐 못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아, 나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나랑 동급이 된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뭐 자기소개라고 이야기하고 물음표 치고 올라오는데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콜릿 받으셨어요? 아, 받으셨냐고요? 아,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받으셨어요? 아, 물음표 받으셨네요? 모가리 자연의 수호자님은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그리고 나이다라지님께서는 왜 그러세요, 대장? 아, 모태솔로라는 게임에서 제가 결국 솔로가 또 되면서 28년 가까이를 이제 솔로로 살다 보니까 벌써 대장이라는 진급 계급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 사람들이 이제 대장 부르는 게 알게 모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게 왜 이렇게 슬플까요? 내가 이 대장의 계급을 꼭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수호자님께서 난 직장 동료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회사에서 받았어요. 받긴 받았지. 이제 식당 가서 받긴 했는데요. 뭐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계속 하면 할수록 너무 비참해지고 그냥 눈에서 뭐가 흘러내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렌타인데이의 기원과 이야기, 그리고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꺼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은 개꿀 명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눈을 번뜩, 입을 앙 다물 수 있게 하며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명언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비폭력 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분이신 마하마트 간디의 명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겁쟁이는 사랑을 드러낼 능력이 없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다. 라는 말인데요. 몇몇 분들은 이 명언을 듣고 대이뭉이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명언은 명언이지만 사랑도 모르면서 무슨 사랑에 대한 명언을 이야기할까?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라고 이제 사랑을 모를 수 있어도 짝사랑은 안다고 저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짝사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호감이 가는 여성들도 있었고요. 근데 조금 친해지면 있잖아요. 만나보자고 이야기해보려 하는데 예전에 친구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선뜻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친구가 친한 여성이 있어서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만나지 못했대요. 그리고 몇 번 연락을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점점 연락하는 주기가 짧아지더니 결국 연락이 끊기는 상황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저도 이제 겁이 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카톡이나 가볍게 이제 대화 전화 같은 거 하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워 할까 봐 고백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만나자는 이야기도 잘 못 꺼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연락이 와요. 자기 남자친구 생겼다는데 누구 만나고 있다고. 그러면 전 그래요. 응원해주고 잘하라고. 그리고 어느샌가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겨 있어요. 연락을 몇 번 온 적은 있는데 괜히 연락하다가 오해 생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연락을 끊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반대로 사랑을 못 얻는 계기가 되지 않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딱히 좋아하는 여성도 없고 만나는 여성도 없고 연락하는 여성도 없지만 아마 다음번에 기회가 생긴다면 인생에서 한 번쯤 고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안 하나 결국 연락을 안 하고 지낸다면은 연락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건 더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은 확률이 더 높은 쪽에 걸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겁쟁이는 사랑을 드러낼 능력이 없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다. 라는 명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께서는 겁쟁이처럼 피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고백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저랑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랑을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가볍게 명언 이야기와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호자님께서 이몽씨 사랑한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투수 사랑한다. 오! 하여튼 대간절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투수와 스트리머의 관계고요. 토하지 마세요. 아직 달달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이제 발렌타인 이야기와 가볍게 명언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이제 명언도 끝났고 발렌타인 이야기의 기원도 끝났으니 잠시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간디의 명언을 듣고 어떤 이제 제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채팅으로 쳐주시면 감사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고 가보실 건데요.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요. 썸, 소유와 정기고의 썸입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 좀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신다면은 이 노래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비타님 안녕하세요.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잠시 3분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ome, let's get it. 이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모두 소유 정기고의 노래인 썸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는데요. 남녀 사이에 서로 밀당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고백하지 못하는 달콤 쌀쌀한 카카오 같은 사랑 노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써가지고 이런 다크 초콜릿 같은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꿀처럼 단 달달구리한 초콜릿 평두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랑을 하고 싶네요. 뭐 알아야 좋은 짓이든지 알겠지만 말이에요. 하여튼 뭐 대간절 저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넘어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오늘은 게스트분이 없습니다. 아마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게스트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개꿀 질문을 생략하고 그리고 개꿀 퀴즈를 생략하고 바로 오랜만에 이걸 하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꿀 히스토리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한번 꺼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를 두지 않는 양반. 1700년대 후반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마을에는 유성기라는 인신 좋고 평판 좋은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성기라는 부자는 다른 악독한 양반들과는 다르게 원래 서자 출신으로 어렸던 시절에는 부친에게 버림받아서 모친과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가 상업에 뛰어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에 성공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밑바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신분상 차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자하게 대하는 편이라 마을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점은 유성기의 집에는 노비가 전혀 없었는데 이유는 그가 전부 면천을 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면천은 말 그대로 면제부, 뭐 그냥 풀어줬다는 의미로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노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글을 기본적으로 가르쳤고 특별한 재주를 원하는 자는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게 하였으며 상단에서 일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 자리를 주었고 무과급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어 급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성기가 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등에 아이를 업은 여자가 열린 문으로 들어오더니 슬금슬금
밥을 먹는 곳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자 거지는 말없이 대뜸국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절반을 마시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또 더러운 맨손으로 이런저런 올라와 있는 반찬을 엉망으로 주워서 질겅질겅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그의 겸인가 깜짝 놀라서 여자 거지를 끌어내리려고 하자 유성기는 눈짓으로 만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성기는 본인이 부유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밥을 절반을 덜어서 그 여자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국가 반찬을 먹었으니 밥도 먹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이지요. 그러자 그 여자는 한참을 그를 보더니 밥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유성기는 옆에 있던 겸인에게 다시 밥상을 차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이 나오자 역시 여자 혼자 전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유성기는 그 여자가 밥을 먹고 떠나려 하자 돈을 한 무더기를 챙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야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여기를 찾아오게. 그 여자는 돈과 함께 꽤 괜찮아 보이는 밥그릇을 들고는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여자가 집을 나가자 유성기의 상단에서 일어난 건장한 체격의 남자 하나가 그 여자를 가만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 숲속으로 여자는 사라졌고 숲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남성은 조심히 따라가 인기척을 숙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어머나! 여자와 한패로 보이는 일당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이들은 칼이나 도끼 등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1700년도 당시에는 도망친 노비들이나 산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적이냐 노비들이 마을의 부자나 양반들을 습격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던 이들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여자 거지가 다가오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여자가 상황을 설명해서 대답하기를 소문대로 민심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차마 그분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목이 씩 웃더니 다시 말하길 그 말을 들으니 나라도 그 사람은 괴롭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서 돈과 그릇은 왜 가져왔느냐? 여자가 다시 대답하기를 만약 제가 돈과 그릇이라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면 저 혼자 다 해먹고 나서 두목을 속인다고 의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자는 아이를 얻고 있던 포대기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죽은 아기 시체 하나와 날카로운 칼이 있었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는 이 말을 듣고 그래 우리들 중 머리 쓰는 건 네가 제일이니 이곳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남성은 유성기의 집으로 헐레벅떡 뛰어와 자기가 목격한 바를 전부 세세하게 고해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유성기는 한동안 별 말이 없다가 옆에 있던 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마을에 하루 한 끼도 힘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따로 준비해서 주도록 하게. 그리고 마을에 수소문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루 쉬어갈 집 한 채도 알아보도록 하래. 이 말말을 했다고 하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에서 봤던 무리들을 가나에 고하지 않고 그는 그저 그들을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근처 다른 마을에서는 재물이 털리거나 양반이 죽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이들이 비일기재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유성기가 있던 이 마을만큼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바로 노비를 두지 않는 양반의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여기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아까 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아마 노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겸인은
조선시대에는 집사를 겸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아니죠. 엄연히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그 겸인을 따로 또 부르는 말은 청지기, 소사, 통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등으로 불렸다고 하며 그들은 주인의 그림자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며 호위무사처럼 주인을 지키도록 하고 집안일을 도맡았으며 중인 신분이었던 만큼 노비가 하는 허들렛 일을 하지 않고 사무보조, 문서 작성 등의 주인의 업무를 대신하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옛날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만큼 옛날 이야기를 항상 가져올 것이며 어쩔 때는 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시를 읊어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오셔서 저의 시를 읽는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저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노래 하나 또 들어보면서 잠시 휴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목이 조금 이제 또 사용했으니까 휴식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에드킴의 너 사용법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제가 이거를 예전에 들려드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저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제작 중이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에드킴의 너 사용법을 들어보시기 전에 안녕하세요 달받아치기 안녕하세요 받아치기 네, 잠시 수호자님의 말에 한번 받아쳐 봤고요. 이번에 진짜 들어볼 노래는 에드킴의 너 사용법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잠시 휴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드킴 너 사용법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다 보니 허니도거 라디오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시베르자브 강아지 데이몽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모두 노래 잘 들으셨나요? 네? 제 목소리가 뭐 여러분들의 감성을 사뭇 두근거리게 하는 목소리였다고요? 어떻게 발렌타인데이 때 여러분들의 달달한 목소리를 제가 들려드리니까 어떻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요? 에이, 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칭찬해 주시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몸이 베베 꼬이지만 대간절 여러분들의 칭찬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 진행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호자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른 기억을 불러주세요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노래라면은 제가 마지막에 이 노래를 틀어주면서 헤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원래는 사연을 읽어드리고 있지만 현재 지금 사연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디오를 멈췄던 것도 있어가지고 라디오가 그 사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저한테 데이몽에 대해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이 지금 위에 주소로 뜨고 있는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추첨을 통해서 사연 읽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꼭 사연 들어보시고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이모티콘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은 보내주신다면은 실시간 생방송 또는 제 디스코드 방에 들어오셔서 제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당첨되는 대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주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번호는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입니다. 나중에 자막 댓글로 해서 한번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신 걸로 알고 이제 지운 뒤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연 코너는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서 바로 개꿀 뉴스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라디오는 조금 짧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게스트분도 없는 것도 있지만 사연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다?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사연이 저희 라디오의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만들어서도 좋고 근데 너무 만들었는데 티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을 섞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아니면 진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재미없는 이야기를 보내셔도 제가 더 재밌게 말씀드려 드릴 테니까 꼭 재밌게 안 보내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개꿀 뉴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꿀 뉴스는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좀 이제 선물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슬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렌타인데이에 밀려버린 비혼의 요소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수호자님께서 "못 살리면 데이몽에게 왼쪽 발목을 건다." 했는데 왜 제 발목을 걸어요 선생님. 선생님 발목을 거세요. 어? 천하의 수호자가 다 죽었네. 어이 수호자. 어? 쫄려? 쫄리면 뒤지시든가. 어쨌든 오늘의 개꿀 뉴스를 빠르게 전달드리면서 슬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데이몽의 주식이 이제 플러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1년 가까이 플러스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데이몽의 주식이 벌써 플러스의 근처에 왔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며 어떻게든 떡락하기를 바란다는 뉴스입니다. 아쉽게도 시청자분들의 기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왜냐면 물가 지수부터 비롯해 해가지고 실업자 지수 등등등이 현재 점점 더 호가를 이루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로도 조만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데이몽이 특수 용접 기능사 자격증 중 하나인 텅스텐 가스 아크 용접 자격증 필기에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저번 라디오 때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자격증이 주최 측에서 합격 통보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달해 보자면 세 번째 뉴스를 같이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자격증 실기 학원 금액이 월급보다 높아서 바로 신용카드 상교 할부를 긁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비 구매를 위해서 또 신용카드를 긁었다고 하는데요. 데이몽은 한도 근처까지 긁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벌써부터 쫄쫄쫄 굶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후원이 데이몽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이 강아지가 배고픔을 알까요? 배고픔을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위험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로 데이몽도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평소 손실하게 돈을 모았던 청룡이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긁은 만큼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도움이 데이몽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데이몽을 살려주세요. 네, 바로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일요일 2월 19일인데요. 라디오의 메인 BJ이자 감미로운 목소리를 자랑하며 어쩌다 보니 허니도고 라디오의 온 국민 전 세계 모두가 듣기 좋은 라디오를 지향하는 바로 데이몽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2월 19일 날 많이 찾아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축하한다고 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오셔서 인사만 해 주셔도 데이몽한테는 엄청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소식이 왔네요. 나 뭔 얘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소식을 전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최근 데이몽이 모태솔로 게임이라는 게임을 추천받아 진행하게 되었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는데요. 그리고 엔딩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엔딩의 결과는 주 올라올 모태솔로 게임 편집본을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데이몽이 모태솔로 게임에서 어떤 엔딩을 보셨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반전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조만간 올라올 모태솔로 게임 편집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실 데이몽 아직도 편집 안 했대요. 뭐 수호자님께서 추하다 데이몽이라는데 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하니까요. 자, 이렇게 개꿀 뉴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재미있고 궁금한 사실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 만큼 뭐 벌써 방금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고 오래 있던 분들은 저의 감미로운 모습을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요. 저도 좀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 짧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제 이 시간은 저의 마법으로 더 짧아졌으니까요. 토하지 마세요 수호자님.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그래도 저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빨리 흘러가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찾아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트위치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모두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더 길게 억지를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 짧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노래와 함께 헤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어미님께서 묵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러시는데 맞아요. 제 목소리만큼 이렇게 좋은 적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한 번씩 칭찬을 받으면은 좀 내절하는 성향이 있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재라고 하는 마음에 좀 마음에 상처가 받네요. 수호자님께서 칭찬하면 비정상이 된다고 하고 아재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좀 칭찬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 가지고 한 번씩 좀 정신이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헤어지시기 전에 제게 추천해 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노래를 추천해 주신다면 마지막 이 노래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미 님께서 아재가 아니고 가지라고 하는데 야! 야! 어딜 아재 개그라고 있어. 어? 그런 드립을 하는 게 아니야. 잠깐만 아재 드립? 그럼 이 노래 어떨까요? 아재 개그 징글징글 징근배기 스탑. 수호자님께서 이뻐요 데이몽 오빠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쁜 데이몽이 오늘 마마무의 아재 개그를 들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오신 분들 그리고 좀 전에 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데이몽이 어쩌다 보니 허니로그 라디오는 아쉽게도 오늘 일찍 끝나기 때문에 좀 슬프지만 또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노래는 마마무의 아재 개그를 들어보시면서 이만 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그러면 뭉바 다 같이 한 번 더 뭉바를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뭉바.